처음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후 그는 마법사들을 창조하시고 그의 능력을 나누어 주시며 인간들을 그의 대신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법사들은 자신의 역할에 헌신했지만 수천 년 후 인간들은 그들을 멸시하고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건이라는 마법사와 그녀의 어린 제자 아도니스를 만납니다. 모건이 지도를 보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아도니스는 구글 지도를 엽니다. 그들이 사냥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모건은 그에게 이상한 기계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아도니스는 자신이 만든 휴대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소환 마법으로 작동하여 전파를 대체하기 때문에 군대의 기술로도 추적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아도니스는 그 시대의 종이 지도를 사용하는 주인을 비웃지만 모건은 결국 그에게 교훈을 가르친다. 그녀는 그에게 우울해하지 말라고 하지만 아도니스는 왜 그들이 계속 도망쳐야 하는지 고민한다. 모건은 사람들이 마녀에 대한 태도가 변했기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마녀라기보다는 닌자에 더 가깝다고 말하며 도시에서 잘 섞여 지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두 사람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마녀에게 더 관탈러런트한 곳을 찾고 있다. 모건은 아도니스를 위해 학교가 있는 곳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도니스는 그녀에게서 계속 배우고 싶다고 말한다. 모건은 그가 연상의 여성을 좋아한다고 놀리고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가지만 그 순간 군인들 무리에 발견된다. 아도니스는 그들을 처리하고 싶어 하지만 모건은 그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얼음 마법을 사용하여 지팡이를 소환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한편 리디아 제국에서는 황제 고에스가 모건을 잡으려는 실패한 시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무능력으로 인해 처벌을 받고 황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잡으라고 요구합니다. 모건이 모든 남자들을 물리친 모습을 보며 그녀는 아도니스에게 갈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아도니스는 왜 자신에게 싸우게 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자신이 병사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거대한 검을 소환하지만 모건은 다시 한번 그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도니스는 진짜 이유가 그가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녀가 자신의 종족을 죽이길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으며 그녀를 보호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모건은 그의 말에 감동받고 그의 감정을 인정하지만 그 순간 병사 중 한 명의 장치가 작동하여 그들의 위치를 전송합니다. 땅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고 두 사람은 초록빛에 둘러싸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충격을 받지만 함께 붙어 있도록 노력하며 순간 이동합니다. 우리는 황제가 그의 백성에게 연설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그들이 지식과 보호를 위해 마녀들에게 의존했던 과거를 이야기하지만 항상 마녀들보다 열등해야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술의 수많은 발전 덕분에 강해졌으니 이제 마녀들을 근절하고 자신들이 세계의 지배자로 자리매김할 때라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위해 환호하고 그 순간 모건과 아도니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충격을 받으며 황제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도니스는 그의 주인이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지만 결국 제지당하게 됩니다. 모건은 그들에게 자신을 놓아주라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황제는 그녀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모건은 주문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아돈이 돌아갈 수 있는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싸우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주문을 발동하려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마법이 산산조각 난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고 황제는 그녀에게 그들의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녀의 마법을 막고 있는 지하의 장치를 보며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비웃고 있다. 아돈은 자신의 마법을 사용하려 하지만 그의 힘도 사라졌다. 황제는 모건에게 마녀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며 그녀의 셔츠를 찢고 그녀를 때린다. 아도니스는 자유를 얻고 도우려고 하지만 다시 제압당하고 만다. 황제는 그의 폭발적인 반응에 짜증을 내고 그의 남자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모건은 황제에게 머리를 숙이고 아도니스를 인간인이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납치하여 자신의 노예로 키웠다고 주장하며 그를 죽일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황제에게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라고 하고 아도니스는 그녀의 말에 믿을 수가 없다. 아도니스는 계속 마법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다. 황제가 그녀를 처치할 준비를 하고 그녀는 아도니스에게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그들이 처음 만났던 순간과 함께 나눈 시간과 행복을 기억한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황제가 그녀를 쏘고 그녀는 총격대에 의해 조각나고 만다. 아도니스는 경악하며 지켜보며 황제가 모건이 머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10년 후 제국의 한 구금 시설에서 우리는 두 여자가 빵 한 덩이를 두고 싸우는 모습을 보지만 도로라는 이름의 소녀가 그들을 말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몫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여자는 재빠르게 그것을 빼앗아 가지만 도로의 친구 안나는 그녀가 음식을 없이 괜찮을지 궁금해합니다. 도로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안나는 도로가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녀들이 멸종되었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끝없는 전쟁이 있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포로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도로는 친구를 기분 좋게 하려고 인형극을 합니다. 갑자기 경비원들이 들어와서 218번 포로를 부릅니다. 소녀들은 호출된 사람들이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안나를 찾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경비원이 그들에게 나오라고 요구하고 도로가 앞으로 나섭니다. 안나는 도로가 자신을 위해 한 일을 깨닫고 울기 시작합니다. 도로는 교도관에게 끌려가고 우리는 소녀들이 노예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믿을 수 없고 교도관은 그의 기록을 위해 그녀와 셀카를 찍습니다. 도로는 갑자기 그의 손가락을 물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녀는 그의 전화기도 가져갔고 다른 모든 감옥을 열기 위해 사용하려 하지만 전화는 교도관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교도관의 목소리를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내고 실제로 효과가 있어 모든 감옥이 열립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도망치라고 외치고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탈출할 방법을 찾으려 하지만 이상한 방에 도착한다. 그녀는 경비원 중 한 명에게 붙잡히지만 중앙에 있는 격리장치가 열리기 시작하고 완전히 밀봉된 한 사람이 드러난다. 그 남자는 갑자기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아도니스임을 알게 된다. 경비원들은 그가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하지만 그는 즉시 그중 한 명에게 뛰어들어 그를 제압한다. 다른 경비원이 그를 쏘려 하지만 그는 총알을 맞고 그 경비원의 총으로 그를 쏜다. 도로는 그가 다가오자 두려워한다. 그는 그녀를 쏘지만 결국 그녀를 자유롭게 만든다. 경비원들은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며 당황하고 우리는 국가안전국 제네스비에서 야마토 국장이 이에 대한 보고를 받는 모습을 본다. 그는 이카 이사에게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이카는 기꺼이 동의하지만 야마토의 여동생 유키는 그의 태평한 태도에 불만을 표하며 그들이 제국 질서 유지를 위한 초석임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야마토는 자신이 이사인 되는 이유가 있다며 괜찮다고 말한다. 교도소로 돌아온 간수는 아도니스가 탈옥한 것을 알고 당황한다. 그는 도로가 어떻게 아도니스의 감방을 열 수 있었는지 의아해한다. 그의 숲의 요정조차 그를 풀어줄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아도니스의 마법펜도 사라졌다. 밖에서 아도니스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법을 시험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총을 쏘아 거대한 탄환을 소환하고 그것은 건물에 충돌하며 그는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없애려 한다. 이카가 교도소에서 정리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는 아도니스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한다. 그는 공격받은 건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향할 준비를 하지만 먼저 간수를 제거한다. 도로도 탈출하는 데 성공하지만 아도니스가 저지른 피해를 보고는 그를 풀어준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거리를 걸으며 아도니스는 주인이 복수를 원치 않았던 것을 떠올리지만 일어난 일을 그냥 넘길 수 없다. 그는 거대 로봇을 소환하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다.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만 장난이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차 한 대가 벽을 뚫고 들어오고 운전자는 본 광경에 충격을 받는다. 경찰은 그 남자가 마약에 취했다고 생각하지만 밖을 내다보니 상황을 알게 된다. 멀리서 야마토와 유키가 관찰하며 아도니스가 공격 배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야마토는 마법 억제 장치를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제대로 작동할지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을 듣는다.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우리는 탱크가 배치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거대한 존재를 향해 발사하지만 그들의 총알은 모두 빗나가는 듯합니다. 아도니스는 건물을 부수고 잔해를 적들에게 던지며 반격합니다. 인간이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딩 스타일 소환 마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마법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작동하며 그가 봉인되어 있는 동안에도 마음속에서 연습할 수 있었기 때문에 10년간 봉인되어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의 죽음으로 이익을 본 모든 시민들이 똑같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며 나라 전체를 멸망시키기로 계획합니다. 그는 2개의 게틀링건을 소환하고 모두를 무자비하게 쏟아내기 시작하지만 복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이상하고 눈물이 납니다. 이카는 아도니스가 거인의 손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NSB가 제트를 출동시킵니다. 그들은 그에게 미사일을 퍼붓고 우리는 민간인들이 그 십자포화에 휘말리는 것을 본다. 거대한 건물이 아이 위로 무너지려 하지만 도로가 간신히 그를 구한다. 그녀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하지만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한다. 한편 궁궐에서는 황제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는 불치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그것이 신의 저주인지 궁금해하지만 마녀들을 제거하는 것이 인류를 위한 필수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다. 아도니스가 지상의 병사들과 싸우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의 마법은 너무 강력하여 그들을 모두 없애버린다. 그는 마지막 병사를 끝장내려고 하지만 도로가 갑자기 그를 멈춰달라고 애원하며 그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를 격분시킨다. 그녀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놓아준 걸 후회하며 차라리 모두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한다. 도로는 그에게 모건이 그런 모습을 원치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는 주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한다. 인간들이 그녀를 방해꾼으로 이용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며 그들의 더러운 싸움 방식을 떠올리지만 도로는 자신이 마녀라고 밝힌다. 아도니스는 마녀가 아직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지만 도로는 일부가 살아남았다고 단언한다. 아도니스는 왜 그들이 주인을 구하지 않았는지 묻지만 도로는 그들도 간신히 도망치느라 급급했다고 말한다. 아도니스는 사과를 듣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도로는 주인을 되살릴 수 있다고 말한다. 아도니스는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도로는 주인을 되살리기 위해 그의 기억을 이용해야 하기에 그를 찾아 이 나라에 잠입했다고 말한다. 아도니스는 그녀를 죽이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보며 주인을 떠올린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고 도로는 그에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갑자기 그녀가 총에 맞고 이카는 아도니스를 놓쳤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불타는 마을을 보고 도로는 군인들이 마녀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마녀 미아는 인간들이 경고 없이 공격했다고 밝히고 도로는 그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궁금해한다. 왜냐하면 마녀들은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으니깐. 미아는 그들이 반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마법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게 도망쳐서 그들의 리더 오펠리아에게 사건을 알리라고 말한다. 그녀는 도로에게 계시의 별을 따라가라고 조언하며 그것이 오펠리아의 저택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한다. 미아는 그녀에게 최대한 빨리 달리라고 말하고 도로는 마을에서 도망치며 미아를 둘러싼 군인들로부터 뛰어간다. 현재로 돌아와서 도로는 치명상을 입었지만 아도니스는 그녀에게 버티라고 하며 모건을 되살릴 방법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녀는 그에게 귀중한 정보를 주지만 군인들이 갑자기 그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하고 도로의 생명이 끝난다. 아도니스는 자신이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병사들이 총격을 가하지만 그의 마법으로 총알들이 공중에서 멈추고 다시 병사들에게 되돌아간다. 이카가 아도니스를 저격하려 하지만 아도니스는 총알을 조종하여 거대하게 만들고 이카에게 되돌려보내 순식간에 그를 죽인다. 한편 유키는 마법 억제 장치로 향하며 아도니스를 물리치기 위해 장치를 작동시킬까 생각하지만 감독 테타가 그녀를 막으며 장치를 작동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 유키가 설명을 요구하자 테타는 야마토에게 전화를 걸어 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알린다. 그녀는 장치가 치명적인 질병의 발병과 관련된 특정 입자를 방출하며 인체의 세포를 파괴하는 이유가 마녀 사냥에 연루된 병사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이유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마녀들이 제거된 후 자연 환경이 변화하여 입자를 제거하는 대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장치가 이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테타는 야마토에게 황제도 이 장치에 노출되어 불치병을 앓고 있다고 상기시킨다. 야마토는 아도니스의 폭주를 지켜보는 동안 테타는 유키에게 떠나라고 말하지만 유키는 아도니스가 모두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장치로 달려간다. 세이터는 모두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하며 유키를 쫓아가면서 그녀에게 작동하지 말라고 하지만 유키는 계속 진행한다. 아도니스가 갑자기 펜을 떨어뜨리고 야마토는 세이터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세이터는 이미 장치를 비활성화했으니 괜찮다고 전한다. 그는 유키가 걱정되지만 세이터는 아도니스를 상대하라고 말한다. 그가 다시 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며 제국은 무적이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그래서 그는 병사들에게 돌격하라고 명령하고 아도니스는 자신의 펜을 찾으려 한다. 병사들은 발사를 준비하지만 한 소녀가 앞으로 달려오고 근처의 건물이 무너져 그들의 시야를 방해한다. 소녀는 아도니스를 처치할 준비를 하고 아도니스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마침내 모건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그녀는 아도니스의 목을 베는데 성공하고 먼지가 가라앉자 그녀는 그의 목을 병사들에게 제시한다. 병사들은 위협이 마침내 처리되었다고 기뻐한다. 모두가 승리를 축하하지만 야마토는 아직 축하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하며 아도니스의 시신을 수습하고 지역의 희생자들을 구출해야 한다고 전한다. 그는 아도니스를 죽인 병사를 바라보며 한 공무원이 그녀가 신입이라고 알리자 그녀의 배경을 조사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야마토는 그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며 대신 유키를 찾으라고 명령한다. 세타와 유키는 치료를 받으며 황제가 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아도니스가 재앙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한다. 그는 아도니스가 어떻게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히며 그는 단지 인간일 뿐이라고 덧붙인다. 황제는 그를 오래 살게 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하지만 황제는 모두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그들의 제국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한다. 과학의 힘과 세계 최고의 병사들을 가진 제국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리라는 소녀를 보게 된다. 그녀는 황제의 연설을 막 끝냈다. 강사가 모든 학생들에게 사건으로 인해 학생들이 죽었다고 알리지만 그들은 여전히 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 학생은 아도니스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마녀들과 손을 잡았는지 의아해하고 강사는 그가 세뇌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업이 끝난 후 에리는 다른 소녀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다고 말하지만 에리는 그것이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었다고 대답한다. 에리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방문하고 죽은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정부가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아돈이 사납게 굴 때 그를 구할 기회가 있었던 만큼 그가 정말로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로봇을 보았을 때 그녀는 즉시 도망쳤고 그는 결국 짓눌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버린 자신이 싫지만 아돈의 사진을 보며 그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리는 부국장 오즈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가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녀를 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떠난 후 그는 자신의 부하인 차미에게 전화를 걸어 에리가 테러리스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를 반역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군인이 그에게 재난 지역에서 최종 점검이 완료되었다고 알리고 돌아갈 준비를 하는 사이 차미가 믿을 수 없는 분석 결과가 들어왔다고 전하며 아돈의 시체가 가짜였으므로 그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마녀들에게 치료받는 아도니스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보인다. 마녀들은 인간이 감당하기엔 힘든 이전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오피리아가 나타나 마법으로 그의 마음을 진정시킨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내고 병사가 자신의 복제품을 만들었음을 알게 되는데 그 병사는 사실 도로의 친구 안나였다. 아도니스는 그녀가 누구인지 묻지만 안나는 그를 탈출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그는 공처럼 봉인되어 날아간다. 아도니스는 땅에 떨어지지만 오피리아가 그를 껴안으며 그를 위해 싸워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아도니스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오피리아는 마녀들의 나라에 있다고 밝힌다. 다음 날 그는 그곳을 둘러보고 마녀들이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는 오피리아를 만나러 데려가지고 아도니스는 혼자 걷고 싶어 하지만 오피리아는 그가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건이 제자로 맞이받지만 아도니스는 그녀가 자신의 스승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합니다. 오피리아는 그들의 나라의 모든 마녀가 그녀를 안다고 밝히는데 그녀는 가장 강력하고 친절한 마녀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피리아는 그녀가 그 나라에서 추방당했다고 밝히고 아도니스는 그것이 그녀가 인간을 제자로 삼았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오피리아는 그들의 마법이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인간과 나누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도니스는 그녀에게 요점을 말하라고 하고 오피리아는 그의 깃털펜을 드러냅니다. 아도니스는 일어나서 즉시 그녀에게 그것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오피리아는 그 장인의 솜씨에 대해 언급하며 그런 물건은 오직 모건만 만들 수 있었다고 알고 있지만 그녀는 그것을 그에게 돌려줍니다. 아도니스는 그의 주인을 정말로 되살릴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오펠리아는 마녀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도니스는 이 말을 듣고 안도하지만 갑자기 그의 머리 위에 있는 땅이 보인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우리는 마녀들이 10년 전에 달에 그들의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도니스는 마녀들이 태어나는 또는 재생되는 방법인 신성한 미노 나무를 보여받는다. 오펠리아는 그것이 인간들이 나머지를 파괴하기 전에 지구에서 가져온 마지막 생존 나무라고 설명한다. 아도니스는 그중 하나의 열매를 관찰하며 모건이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오펠리아는 모건이 되기 위해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마법이 그들의 생각에 물리적인 형태를 부여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그의 글쓰기 스타일 소환 마법이 바로 이것의 본질이라고 말하며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형태를 부여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그녀는 그가 그의 주인의 기억을 열매에 봉인할 수 있으며 그것이 그녀의 부활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오피리아는 그에게 생각해보고 준비가 되면 전화하라고 말한다. 아도는 그의 주인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나가 그에게 다가온다. 아도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하지만 안나는 그를 구하기 위해 도로를 잃었다고 울고 있다. 아도는 그게 그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떠나기 시작한다. 안나는 그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오직 그의 주인을 되살리는 것만 생각하고 왜 그들이 그와 같은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었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아도는 진실을 알고 있다. 그는 마녀들이 그와 그의 주인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안나는 이를 듣고 충격을 받지만 아도는 그녀에게 바보처럼 굴지 말라고 말하며 도로의 마지막 순간에 그녀가 마녀들의 의도를 경고했다고 밝힌다. 그는 마녀들이 어떤 보호 장비 없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 수 있다는 점과 그들이 그렇게 거대한 시설을 만든 이유가 인간을 가둘 수 있는 우리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그들이 전이 능력을 이용해 노예와 아이들을 납치하고 마녀들을 위해 싸울 수 있도록 글쓰기 스타일 마법을 가르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마녀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더 많은 병사를 얻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을 것이다. 오직 모건만이 깃털을 만들 수 있으므로 그들은 그녀를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다. 안나는 그가 무엇을 할 계획인지 궁금해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아돌리스는 자신의 주인을 부활시킬 계획이지만 그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만약 그녀가 그들을 거부한다면 그는 마녀들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의식의 시간이 다가오고 아돌리스는 자신의 마법을 사용해 기억을 과일에 보내고 있다. 그는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을 회상하며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의식이 끝나면서 눈부신 빛이 나지만 과일에서 나타나는 것은 도로입니다. 아도니스는 모건을 부활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알게 되는데 그녀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세상은 그녀처럼 좋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로는 깨어나 자신이 마녀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아도니스는 그녀에게 옷을 주며 입으라고 말하고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으니 보답하고 싶었다고 전합니다. 오필리아는 그의 행동을 비난하며 그들이 그의 도움을 위해 애썼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왜 그가 그들의 노력을 망쳤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도로가 그를 조종해 이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도니스는 오필리아에게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그들의 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지만 그 순간 그들이 포털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도니스가 여전히 인간의 추적 장치를 소지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는 그것을 파괴하여 폭발을 일으키고 신성한 나무를 태우게 됩니다. 야마토가 나타나고 병사들이 마녀들을 포위합니다. 한 마녀가 나무를 구하려 하지만 병사가 그녀를 처형합니다. 마녀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한 마녀가 강화 마법을 사용하여 마녀들에게 갑옷을 장착시킵니다. 아도니스는 야마토와 맞서 싸우며 그의 공격을 피하고 마법으로 그의 총을 빼앗습니다. 아도니스는 야마토를 쏘아 쓰러뜨립니다. 야마토는 방어 장비를 전개하여 생존하고 아도니스는 계속해서 그를 쏩니다. 하지만 도로가 아도니스를 막아서고 아도니스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마녀들은 마법을 사용하여 병사들을 죽이고 오필리아는 최강의 마법을 사용하여 병사들을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병사들은 오필리아를 쏘려 하지만 총알은 그녀를 피하고 한 곳에 모인 병사들은 순식간에 압사당합니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지만 더 많은 병사들이 도착한 것을 알고 인간들이 수적으로 압도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관리들이 회의실에서 전투를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는 세타가 마법 억제 장치에 노출되어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이나스마 국장은 그녀에게 마녀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질문하며 그녀는 그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마녀들이 달에 도달하기 위해 인간 위성을 포획했음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것을 방금 발견했으며
달에 세워진 구조물이 마법의 위장으로 숨겨져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다이나스마는 그녀를 꾸짖으며 그녀의 기관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미 사람들은 마녀들과의 전쟁이 끝났다고 믿고 있으므로 그녀의 실패는 단순히 그녀의 생명 이상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시로 국장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유키가 정지 챔버에 있는 모습을 보고 야마노가 그들이 함께 보낸 시간을 회상합니다. 그는 세타가 유키를 그녀의 기관에 맡기라고 말했으며 그녀가 구출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는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전투로 돌아가며 그는 유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아도니스를 비난합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아도니스를 주먹으로 가격해 그를 쓰러뜨립니다. 야마노는 미쳐버리고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며 아도니스가 유키와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의 꿈을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궁극적인 기술을 발휘하여 전체 지역을 덮고 마녀들을 즉시 반으로 베어버리지만 오피리아를 포함하여 아도니스는 그것을 피합니다. 도로도 반으로 잘리지만 아나는 복제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를 구하고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지만 우리는 아나도 죽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도로는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모든 폭력이 멈추기를 바랍니다. 아도니스는 야마노와의 전투를 계속하며 팔에 갑옷을 입히고 이를 이용해 치명적인 한 방을 날려 야마노의 검을 부수고 그의 가슴을 관통합니다. 아도니스는 그를 끝내려 하지만 야마노는 그것을 막고 갑옷을 사용해 몸을 치유하고 검을 수리합니다. 그는 아도니스를 밀어내는데 성공하고 마녀들은 신성한 나무가 파괴되어 더 이상 마녀가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멸종할 것이라는 절망에 빠진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마지막 마녀임을 알고 있으며 생존하기로 결심하지만 병사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추격한다. 야마노가 돌진하고 아도니스를 찌르는데 성공하지만 아도니스가 자신의 펜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대한 검 칼리번이 나타나 야마노의 팔을 잘라버린다. 그는 갑옷을 사용해 출혈을 멈추고 아도니스는 그들의 눈빛이 같다는 것을 관찰하며 야마노 또한 복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병사들은 마녀들을 익스터머네이츠하고 야마노는 아도니스를 죽일 준비를 하며 그에게 마녀들과 함께 죽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도로가 야마노에게 멈추라고 명령하고 그는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도로가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어 남자들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야마노는 그 주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공격하려 하지만 몸을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아도니스는 그녀에게 야마노를 죽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대신 싸움을 멈춰달라고 애원하며 그가 그들을 내버려 두겠다고 약속하면 자신의 마법을 풀겠다고 말한다. 아도니스는 화가 나서 그녀에게 야마노가 아나를 죽였음을 상기시키고 자신들은 많은 마녀를 죽였기 때문에 병사들을 아낄 수 없다고 말한다. 야마노는 그녀의 주문을 저항하고 그녀를 구타하기 시작하며 마녀들이 세상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들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아도니스가 광란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음을 상기시키고 아도니스가 마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마녀들을 비난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하며 그의 임무 중 그가 죽인 마녀들을 상기시킨다. 그녀는 그가 왜 이러는지 궁금해하며 마녀와 인간이 한때 친구였음을 상기시키고 그에게 갈등을 끝내도록 설득하려 한다. 그녀는 자신의 주문을 사용하고 그는 이를 극복하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자신의 부대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하겠다고 말하지만 아도니스는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낸다. 아도니스는 도로의 마법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여 그녀에게 인류를 파괴하는 자신의 탐구에 동참하라고 초대한다. 왕궁으로 장면이 전환되며 황제가 야마토가 마녀들을 이기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는 아도니스도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기뻐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을 칭찬하라고 말하며 마녀들을 마침내 죽였다고 자랑합니다. 모두가 그를 칭찬하지만 군인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황제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의 아내는 그에게 죽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죽을 각오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벽을 기어오르고 군인이 그에게 멈추라고 하지만 그는 자신이 황제임을 상기시키며 제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해왔다고 말하고 아내가 사랑의 마법을 해제하자 그는 건물에서 떨어집니다. 그가 찔린 모습을 보게 되고 군인은 지원을 요청하며 그녀가 마녀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몸에 마법을 걸어 그는 다른 이들에게 황제가 방금 죽었다고 알립니다. 시로는 그녀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그녀는 그에게 여성을 제거하라고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법은 그들에게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힌다. 우리는 그녀가 위선의 개념을 포기한 마녀 그레츠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녀는 미지의 마녀라는 별명을 얻는다. 우리는 달로 돌아가고 도로는 아도니스와 함께하기를 거부한다. 그는 그녀에게 마법을 해제하지 말라고 말하며 움직일 수 없는 병사들에게 다가간다. 그는 그들을 모두 학살하고 그녀는 그를 막기 위해 마법을 사용할 생각을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도전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병사들은 목숨을 구걸하고 도로는 그를 죽이는 것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복수를 찾도록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그에게 멈추라고 애원하지만 그는 어쨌든 병사들을 죽인다. 그는 야마토의 머리로 다가가고 목소리 모사 마법을 사용한다. 본부에서는 달의 카메라가 파괴되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이 당황하며 혼란에 빠집니다.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지만 야마토로부터 전투에서 승리하고 달의 마녀들을 전멸시켰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격렬한 전투로 모든 부하들을 잃고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전합니다. 테타는 야마토가 아닌 것을 알고 아도니스가 야마토의 얼굴을 하고 지구로 귀환하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필리아는 이것이 애초부터 그의 목표였고 목적을 위해 마녀들을 희생시킬 의향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도로에게 자신에게 합류하라고 말하지만 도로는 그를 때리며 모건이 그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필리아가 아도니스를 저주하며 그의 죄에 대한 신의 벌을 바라는 가운데 그들은 지구로 순간이동될 위기에 처합니다. 본부 사람들은 야마토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테타는 진실을 알고 있으며 그를 위해 복수할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부하들을 준비시키고 순간이동 후 발포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동 좌표가 변경되었기에 아도니스가 그들의 위치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아도니스와 도로를 보게 되고 순간 이동되기 전에 아도니스가 이동 좌표를 변경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제국을 파괴할 결심을 하고 정보와 보급품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로는 달로 돌아가고 싶다며 그와 함께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마녀들이 죽었다고 말하고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의 기억을 보여주며 마녀들을 죽인 병사들과 화해하려 했던 그녀의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그는 그녀가 미쳤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마녀에게 훈련받은 인간인 그가 인간과 마녀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그를 항상 만나고 싶어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의 복수심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하며 인간들은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으며 모건이 삶이 인류 전체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하고 그녀를 복수하기 위해 모두를 죽일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가 마녀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상기시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으며 인간들을 달로 소환했기 때문에 지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결국 마녀들이 유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도로는 화가 나서 그에게 마녀들을 비하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하며 그녀가 친구들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복수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믿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으며 자신은 잃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며 모건이 보호했던 삶이 아직 남아있으니 세상에 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복수를 계속하면 그가 죽이고자 하는 인간들처럼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복수는 모건이 자신과 함께 살았다는 증거라고 복수를 멈추면 그녀가 잊혀질까 두렵다고 합니다. 도로는 그를 이해하기 시작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한 무리의 바이커들에게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리더 펀치가 그들을 데려가기로 결정하고 얼마 후 아도니스가 한 방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의식을 잃기 전에 도로가 바이커들에게 그를 구해달라고 애원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들이 자신의 은신처에 있다고 결론짓는다. 펀치는 그에게 술을 권하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그와 함께 마시기를 거부한다. 그는 펀치에게 도로에 대해 묻고 펀치는 아도니스에게 그 장소를 보여주며 그들이 왕국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떠돌이로 살아가는 황무지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도로의 비명소리를 듣고 사람들 무리가 그녀 주위에 모이는 것을 보며 펀치는 일반적으로 젊은 여성을 자주 보지 않기 때문에 아도니스는 그녀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의 위치로 달려가지만 그녀가 단지 자전거를 타고 있으며 그것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아도니스를 보고 자신이 한 말들에 대해 사과의 표시로 손짓을 하며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는 그것을 그냥 던져버린다. 그날 저녁, 남자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도로는 그들을 대접하며 파티를 즐길 수 있게 한다. 아도니스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남자들 무리가 그녀가 그의 여자친구인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들이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고 부인하지만 남자들은 그녀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쓰러지고 아도니스는 그들의 음료에 뭔가를 넣었다고 밝힙니다. 도로는 그가 그들을 독살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단지 알코올의 공식을 수정해서 진정제로 만들었다고 말하며 그녀가 왜 이것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마녀여야 하니까요. 그는 총을 꺼내지만 그녀는 남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를 구해줬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죽일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는 그녀의 태도로 인해 그들이 서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간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괜찮은 척하려고 하지만 아직 일어난 일에서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되지 말라고 말하며 떠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펀치는 아도니스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녀는 아도니스가 자신이 그런 식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음을 떠올리며 그가 실제로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펀치는 아도니스를 알고 있다고 밝히며 그가 사막에서 죽어가고 있었을 때 모건이 얼음 마법을 사용하여 그에게 마실 물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았을 때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며 도로에게 복수에 대해 그녀가 맞을 수 있지만 세상은 너무 상대적이어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도니스가 죽기를 원하지 않다고 말하자 펀치는 그녀에게 그를 쫓아가라고 합니다. 사막을 걷고 있는 아도니스는 다가오는 자전거를 보고 추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전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도로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그를 지나치며 자신이 그의 곁에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아도니스는 왜 그녀가 멈추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그녀가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임을 알게 되어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아도니스는 그녀가 다칠까 걱정하며 그녀를 쫓아갑니다. 도시에서는 황제를 위한 추모식이 열리며 그의 통치 동안의 모든 업적을 기립니다. 사람들은 제국의 다음 통치자가 발표되는 것을 열렬히 지켜보며 그 통치자는 다름 아닌 여왕이다. 여왕은 사람들을 위해 쇼를 선보이고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사람들은 그녀의 힘에 매료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먼 곳에서는 방송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그녀가 마녀 그레치라는 정체성을 알고 있다. 그녀가 자신의 국민을 익스터머네이팅하고 여왕이 되는 행동은 예상보다 더욱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그녀의 공연이 끝난 후 박수를 보내고 우리는 시로가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임무가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아도니스를 추적하는 신호를 잃어버렸으므로 옛날 방식으로 그를 찾을 준비를 한다. 아도니스는 도로와 함께 라이딩하며 그녀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복수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도로는 세상의 펀치와 그의 친구들처럼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언급하며 그들을 살려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아도니스는 거부하며 그녀에게 자신의 길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들은 샌드랜드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지만 그곳이 완전히 버려진 것을 발견합니다. 아도니스는 주변을 살펴볼 준비를 하며 도로에게 뒤에 있으라고 하지만 도로는 함께 가자고 애원합니다. 그는 그녀의 가방에 대해 묻고 그녀는 펀치가 준 식량, 붕대, 약 등의 물품이 들어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눈사람 머리를 꺼내 머리에 있는 버튼을 누르자 순식간에 텐트가 만들어지지만 아도니스는 감흥이 없고 계속 길을 갑니다. 주변을 살피던 아도니스는 싸움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모두 어디로 갔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들은 경찰서에 도착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니 도로는 쥐 때문에 놀라며 바닥으로 들어갑니다. 아도니스는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갑자기 한 남자가 그녀 뒤에 나타나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도로는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겁에 질리지만 아도니스는 그것이 단지 홀로그램임을 알아챕니다. 계속 탐험하던 중 감옥을 발견합니다.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오자 기타를 치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도로가 남자에게 말을 걸자 남자는 마을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들은 단지 여행자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아도니스는 그가 왜 이곳에 혼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죄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도니스는 그들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그냥 두고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마녀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기술을 얻게 되자
이 마을은 너무 구식이라는 이유로 모두 떠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아도니스는 근처에 대도시가 있냐고 묻고 남자는 동쪽에 있는 도시를 알려줍니다. 아도니스는 길을 떠날 준비를 하지만 도로는 남자가 굶주릴까 걱정합니다. 그녀는 그를 해방시키고 싶어 하지만 아도니스는 그게 그들의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펀치에게서 받은 음식을 그에게 주자고 제안하지만 아도니스는 그 감옥이 잠겨있지도 않았고 그 남자가 아내와 함께 평화를 찾으러 여기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그들이 떠났다고 확신시키고 그녀가 마녀로 고발되어 갇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 당시 그녀를 보호할 수 없었지만 그녀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도니스는 그들을 평화롭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무타를 향해 떠납니다. 하지만 도로가 도착했을 때 그곳이 버려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도로 한가운데 있는 여자를 보고 도로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가 괜찮은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아도니스는 조심하라고 말하며 그 여자가 인간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그녀가 안드로이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도로의 몸을 스캔하며 그녀가 쾌락에 좋은 원천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는 만족을 갈망하고 그래서 도로에게 덤벼듭니다. 하지만 아도니스는 그녀를 쏘고 그녀가 남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인형 마도아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는 건물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더 많은 마도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과 맞설 준비를 하며 도로에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허락 없이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주변을 둘러보자 마도아 더미를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깨달은 마법으로 복도를 밝히지만 그녀는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그가 자신을 보는 것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가 과거에 자신을 버렸고 심지어 공격하기도 했다는 것을 회상하며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가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위협하며 그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사과하며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고 그녀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들은 문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그는 그 냄새가 죽음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방에 들어가고 아도니스가 그들이 제국에서 만들어졌다고 언급하면서 마도아스가 시체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그에게 사랑해줄 누군가를 원했다고 말하고 왜 그들이 남성을 기쁘게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는지 궁금해하며 그들이 살고 있는 삶에 지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그는 그들을 쏴서 죽이고 그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감사를 받습니다. 그는 미무타 주위를 돌아다니며 땅에 체인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제국의 노예들에게 사용되던 구속임을 인식합니다. 그는 남자들이 제국에서 마도아스를 사기 위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아내와 딸을 대가로 제공하여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미무타는 여성이 고갈되었고 남성들은 다음 세대를 생산할 수 없어 국가는 황폐해졌다. 그는 마도아의 더미에 다가가 장치를 설정하며 EMP를 사용해 그들을 편안히 보내줄 계획임을 드러낸다. 도로는 그들이 고통을 경험할지 궁금해하며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단지 작은 충격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하며 장치의 마법을 사용해 음파를 생성하여 그들에게 평화로운 죽음을 준다. 한편 인자들이 아도니스를 지켜보며 그를 모건이 제자로 인식하고 그의 업적을 알고 있으며 제국의 적임을 알고 있다. 그들은 다른 황제 수라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그를 포획하는 것이 목표임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그에게 다가가려 할 때 시로가 그들의 길을 막고 그들은 그를 제압하려 한다. 도로는 마도아를 묻고 있지만 아도니스는 그녀에게 그녀의 의식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인간들이 고통받게 하여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달에 있는 마녀들의 무덤을 보고 도로는 그들이 그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자 그는 왜 그녀가 자신과 함께 여행하기로 선택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마녀들이 그를 이용해 모건을 부활시키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도니스와 도로는 자전거로 돌아가려 하지만 시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는 자전거를 파괴하고 아도니스에게 그를 제거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며 닌자들을 죽였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조수인 차미가 정보팀의 도움으로 그들의 좌표를 추적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도니스는 닌자들에 대해 묻자 시로는 그들을 모른다고 말하며 그들의 머리로 장난치기 시작합니다. 도로는 그에게 그만두라고 하지만 그는 그녀를 붙잡고 아도니스는 그녀를 끌어당기며 마법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그가 주문을 완성하기도 전에 시로가 그를 가격합니다. 그는 시로를 쏘려고 하지만
시로는 총알을 피하며 아도니스에게 돌진합니다. 아도니스는 자신의 반응 속도가 미친 듯하니 사이보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도니스는 거대한 총알을 발사하려 하지만 시로는 여전히 그것을 피하고 아도니스에게 돌진한다. 그래서 도로는 그녀의 사랑 마법을 사용하며 그에게 멈추라고 말한다. 아도니스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시로는 그녀의 마법을 보고 놀라며 웃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황후가 사용하는 마법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도로는 왜 그녀의 마법이 효과가 없는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그는 셔츠를 벗어 황후의 마법에 걸려있음을 드러낸다. 그는 비밀 무기를 드러내고 로봇손을 풀어놓는다. 아도니스는 도로에게 물러서라고 말하며 그녀의 마법이 자신에게는 효과가 없다고 말한다. 싸움 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하지만 그는 마법 없이 마녀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며 모건에게 말했던 황제를 기억한다. 그래서 아도니스는 자신이 잔인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도로는 그를 도우려는 결심을 굳게 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결단력에 감명을 받아 그녀가 사용할 수 있는 검을 만들고 자신에게 갑옷을 입힌다. 그는 검이 마법 에너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강철을 관통할 수 있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검술을 배워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시로는 손을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아도니스와 도로를 둘러싸지만 아도니스는 그들이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무한합니다. 그는 도로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압도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그녀를 보호합니다. 시로는 자신의 리미터를 해제하여 손의 힘을 증가시킵니다. 그들은 아도니스에게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주문을 외워 그들을 파괴할 마법의 촉수를 소환합니다. 촉수는 포탄으로 변하고 그것이 시로에게 다가오는데 차미가 그에게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그게 그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자신의 로봇손을 회수하여 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포탄과 싸우지만 전력을 다해 그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도니스가 기습 공격을 감행하자 그는 로봇손을 소환하여 아도니스를 막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돌진하고 시로는 자신의 방어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기회를 포착하지만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아서 그의 다리를 겨냥하고 그는 공격에서 살아남아 그녀에게 심장을 겨냥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도니스가 달려오지만 그는 그들을 가격해 쳐내고 도로는 피를 토한다. 그는 그녀에게 거의 잡을 뻔했다고 말하지만 아도니스는 마법을 사용하여 그를 억제하고 그를 질식시키려 한다. 하지만 시로는 손으로 저항하고 아도니스는 그의 주문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그가 탈출하면 마법이 사라질 것을 알고 있다. 도로는 아도니스를 구하기 위해 시로를 죽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만 누군가 그녀를 잡아당기고 아도니스는 결국 압도당한다. 시로는 풀려나고 그는 도로의 눈을 파내려 준비하며 아도니스는 그에게 멈추라고 간청한다. 도로는 아도니스와 함께 보낸 순간들을 회상하며 그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시로는 그녀를 맹목하게 만들고 아도니스는 모건이 죽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회상한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로 결심하고 갑옷을 풀어 자유롭게 빠져나갑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시로가 그녀의 눈을 빼앗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녀는 아도니스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는 그녀가 심하게 피를 흘리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피가 다 떨어질까 두려워합니다. 시로는 그녀의 눈을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하고 아도니스가 그 눈을 돌려달라고 하지만 시로는 대신 그것들을 부숴버립니다. 아도니스는 분노에 휩싸여 마법을 시전할 준비를 하지만 시로가 그를 공격하고 그의 펜을 걷어차버립니다. 그는 시로를 붙잡고 벽에 내리치며 자신의 펜을 되찾습니다. 시로는 그의 팔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도니스는 되돌리기 마법을 사용하여 팔들을 멈추고 그것들이 시로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시로는 하늘로 날아오르며 그것들이 폭발로 파괴됩니다. 그는 아도니스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우리는 그가 도로와 함께 숨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봇 팔을 사용해 그녀의 상처를 찢어줍니다. 그는 출혈을 멈추게 하고 그녀는 그에게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제국이 그들을 추격하고 있기에 불가능함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모건을 떠올리게 하고 그는 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지킬 수 없는지 의아해한다. 시로가 아도니스를 찾는 모습이 보이고 그는 거대 로봇과 함께 나타나 시로를 공격하려 하지만 시로는 간신히 도망친다. 아도니스는 그에게 황후를 부르라고 위협하며 그녀의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화가 난 그는 아도니스에게 돌격하고 싸움이 시작되지만 거대 로봇은 무너지고 아도니스는 밀려난다. 시로가 그를 추격하지만 그는 갑옷을 소환하고 반격하려 하지만 시로에게 제압당한다. 그는 마법을 시전하려 하지만 시로가 그를 발로 차 날려버리며 주문을 쓰는데 너무 오래 걸려 공격에 취약하다고 말한다. 시로는 팔을 모으고 거대한 주먹 모양으로 변형시켜 아도니스를 공격한다. 도로가 아도니스를 찾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장면으로 바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가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시로가 단지 그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도망가라고 말하지만 시로는 그를 던져버리고 잔인하게 폭행합니다. 그녀는 그가 고군분투하는 소리를 듣고 시로에게 그만두라고 애원하지만 그는 그녀를 제압하고 그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가 황후를 떠올리게 한다고 밝히며 그녀의 얼굴을 바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시로가 황후를 만났을 때 그들이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즉시 알았고 그는 기꺼이 그녀의 사랑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도로에게 세상에는 그녀가 필요 없다고 말하며 그녀를 황후의 복사본으로 보고 아도니스를 위해서도 같은 짓을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도니스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그가 난동을 부린 것은 마녀들이 사냥당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녀는 전쟁을 끝내고 싶었지만 그가 복수에 굶주린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로는 그녀를 폭행하며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다고 말하고 그저 아도니스를 죽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도니스는 그녀에게 자신에게 사랑 마법을 사용하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녀의 인형이 될 용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그게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이를 수용하고 그녀의 마법을 사용해 빛의 기둥을 만들어내며 아도니스는 힘을 얻습니다. 그는 시로를 공격하며 그를 밀어내고 그의 손이 부러진 것을 보지만 그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입니다.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마녀들이 도로를 멀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녀의 능력을 경시하며 남자를 조종하는 능력이 역겹다고 말합니다. 오펠리아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법을 비밀로 하라고 조언하며 그것이 마녀들의 명성을 망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항상 주저하며 사랑의 주문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현재로 돌아오면 아도니스는 그녀에게 이제야 그녀를 이해했다고 말하며 그녀가 모든 것에 대해 너무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절대 그녀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마법을 사용해 그를 자신의 인형으로 만들며 그의 몸이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그는 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법력은 더 이상 측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로는 자신의 힘을 감지하고 그를 큰 위협으로 여겨 후퇴하려 하지만 아도니스는 깃털 칼날을 소환하여 공격하고 도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며 그녀에게 말한다. 시로는 손을 이용해 도망치려 하지만 아도니스가 그를 따라잡아 머리를 잡고 여러 건물을 관통하여 내던진다. 시로는 그의 엄청난 힘에 놀라고 아도니스는 그의 옆에 나타나 그의 팔을 부수고 그를 바닥에 내던진다. 시로는 자비를 구하지만 아도니스는 마법을 사용하여 하늘의 포털을 연다. 도로는 눈이 내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아도니스는 그것은 모건이 한때 사용했던 주문이라고 밝힌다. 그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음을 알게 되고 시로는 그를 막으려고 모든 손을 발사하여 공격하지만 아도니스는 순식간에 그것들을 얼리고 날려버린다. 시로는 자신의 마법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도로에게 아도니스를 막으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암시 능력을 사용하여 그를 따뜻하게 한다. 시로는 그들에게 달려들지만 아도니스는 주문을 완성하여 절대 영도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은 주변 전체를 얼리고 시로는 완전히 얼어붙는다. 도로의 힘과 함께 주문이 확장되면서 우리는 사막에서도 펀치와 다른 이들이 추위를 느낄 수 있음을 봅니다. 펀치는 모두에게 몸을 숨기라고 말하고 캠프는 곧 눈보라로 덮입니다. 한편 국에서 그들의 드론은 파괴되었고 갑작스러운 온도 하락을 감지하여 위성 이미지로 전환하지만 그들은 그 지역을 덮고 있는 거대한 폭풍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사막 캠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곳에 눈이 내릴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모건이 아도니스 앞에 나타나고 그가 다른 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을 보고 기쁩니다. 그녀는 하늘로 사라지고 우리는 아도니스가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에게 갑옷을 준 것을 봅니다. 아도니스는 한계에 도달하고 쓰러지자 도로는 사랑의 주문을 풀고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합니다. 시로도 살아남았고
그는 그들이 젊었을 때의 황제와 황후를 떠올린다고 말합니다. 황후님 주문을 구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며 산산조각 났다고 하고 도로는 무슨 말인지 궁금해한다. 황후가 도시를 달리는 모습이 보이고 모두들 그녀를 보고 기뻐한다. 궁으로 돌아왔지만 외출 시에는 경호원을 데리고 다녀야 한다는 말을 듣지만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른 나라들의 답변을 받았는지 묻고 만약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도로와 아도니스의 모습이 보인다. 도로는 자신이 그에게 사랑의 주문을 걸 때 모건에 대한 그의 사랑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향하게 했던 것을 후회하며 그 덕분에 그가 그렇게 강했던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도니스는 그 주문을 자신에게 걸라고 말했던 사람이 자신이었고 그 주문이 없었다면 시로를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아도니스는 그녀에게 앞머리를 올리라고 하고 그녀는 못생겨 보인다고 사과한다. 아도니스는 그녀가 15번이나 사과했다고 말하고 이제야 그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서투르고 겁쟁이지만 그녀의 친절함은 진짜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를 모건과 비교하며 그녀를 위선자라고 부른 것을 취소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친절을 나눠달라고 한다. 그는 그녀의 눈을 가리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아도니스는 그녀의 머리를 쳐서 모건만이 그의 여자라고 말한다. 그들은 출발할 준비를 하지만 도로가 얼음에 미끄러져서 아도니스가 그녀의 손을 잡고 길을 안내하며 어떤 마녀가 그들에게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었다고 한다. 그는 여전히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고 도로는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며 복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유키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고 그녀는 자신의 형을 위해 복수하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여기서 이 비디오는 끝난다.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